자세가 낮으려면은 일단 수비한테 해당되는 포지션이겠죠. 자세가 낮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족구도 기본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족구의 기본 자세는 모든 포지션에 해당되는 거죠. 수비 자세인데 그러니까 중심이 지면이랑 낮으면 낮을수록 안정적으로 볼을 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준 좀 잡아주시겠어요? 기준. 네, 한 팔 간격으로 나가겠습니다. 넓게 다리를 벌리시고 그 다음에 그냥 편하게 앉으시면 안 되세요. 이건 운동이 안 됩니다. 자기 허벅지에 어느 정도 긴장감이 있도록 앉으세요. 좀 어떠시죠? 긴장돼요. 네. 이 상태가 기본 자세입니다. 이 상태에서 준비가 되셔야지 족구 수비하시다 보면은 짧은 볼들 많이 나오죠. 순발력을 요하는 동작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본 자세가 익숙해돼야지 이 안정적으로 볼을 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본 자세 잡는 연습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세를 잡으시고 스텝 밟는 법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입니다. 제가 하는 거 보시고 일단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하나.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시선은 전방.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나. 이렇게. 요거를 5회만 해볼게요.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건성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운동 효과가 없으니까 정확한 자세, 자기 다리 허벅지에 긴장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상태에서 이 자세 연습을 하시면은 하루 아침에 이런 자세가 완성되기 힘든데 정확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이 자세만 하시더라도 수비 자세 갖추고 안정적인 볼 터치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만 갔다면은 조금 더 이 기본 자세를 더 연습하시려면은 한 스텝을 더 가는 겁니다. 하나. 아시겠어요? 네. 아까는 지금은 좌측으로만 이동하는 스텝이었다면은 앞뒤로 움직이는 스텝이 있거든요. 이것도 참고하세요. 이거 하나 우승자 하셨다가 꾸준히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쭉 한번 다 가시겠습니다. 어느 포지션이? 네, 그래서 수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 번만 다리 받기, 그 다음에 머리 받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간략하게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인 1조로 하셔갖고 앞에 있는 사람이 공을 던져주고 가운데로 던져주고 지금 차시는 분이 앞에 있는 사람한테 가슴 높이로 정확하게 볼을 전달해주는 연습 방법.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자세를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자세가 낮아야 됩니다. 자세가 낮은 상태에서 차는 발이 아래서부터 위로. 중요한 게 절대 차시는 게 아니라 들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들어주시는 겁니다. 차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보세요. 차고 나서 차는 발이 피니시를 잡아주는 거예요. 피니시 끝까지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절대 이렇게 차고 빨리 공을 차시는 게 아니라 공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겁니다. 다시. 10번씩 3세트 정도. 그래야지 운동이 되시니까 앞에 있는 사람 단순하게 공을 던져주고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어디가 잘못됐고 무릎이 높습니다. 공 차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이걸 꾸준히 계속 앞에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차시는 분도 자기가 잘못된 자세가 어느 건지 인지하게 되니까 이거를 꼭 앞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족구는 왼발, 오른발 다 쓰죠. 그래서 자기가 오른발잡이면은 상대적으로 왼발을 좀 덜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족구는 양발을 다 사용하게 돼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오른발잡이면은 근력이 오른발 위주로 발달하기 때문에 발을 20번 정도 하셔갖고 좌측, 우측발 밸런스를 맞춰주시면은 조금 더 운동하실 때 조금 편하게 운동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오른발잡이면 왼발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쪽 바퀴가 끝났으면은 무슨 바퀴가 또 있죠? 머리. 네, 머리 바퀴를 대부분 이제 좀 특히 여성분들은 좀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운 이유가 시선이 공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정확하게 맞추시는 부위로 맞추셔야 되는데 못 맞춰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이 자세가 높으시니까 어려우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성분들 대충 헤딩하는 거 보시면은 어떻게 헤딩하시죠? 자세를 낮춰야 되는데 엉덩이가 낮아져야 되는데 엉덩이는 서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냥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하체가 정확하게 잡힌 상태에서 하체 힘과 허리 힘으로 같이 일어나 주시는 겁니다. 네, 몇 번 던져주세요. 같이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눈은 감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마 머리하고 살짝 되는 부분 이마로 정확하게 하체 허리가 받쳐지는 힘으로 정확하게 밀어주시면서 컨트롤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면에서 한 10번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던져주세요. 좌측으로 한번 좌측으로 이동해서 한번 제자리 그 다음 또 다시 좌측 10번 좌측 이동해서 제자리 천천히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하시면서 연습하는 것도 자기가 띄우고자 하는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들 급하시고 늦게 들어가시니까 네트를 등지고 띄우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근데 네트를 등지고 감으로 공을 띄우는 거랑 눈으로 네트가 어디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공을 띄우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빨리 리시브된 위치에 가셔서 네트를 보고 공격수의 위치를 보고 어디다 띄워야 될지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랑 마찬가지 이 하체가 중심이 돼서 낮은 자세에서 볼을 컨트롤 해야지 안정적으로 볼이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무릎이 굽혀진 상태에서 자기가 지금 위치가 네트랑 멀다 싶으면은 상체를 숙여야 될까요? 세워야 될까요? 숙여야지 공을 전달시킬 수 있겠죠? 상체를 네트랑 지금 거리가 조금 멀다 싶으면은 상체를 숙여서 볼의 방향을 공에 힘을 실어주는 거고 리시브가 좋아서 네트 선상에 뜬 볼은 상체를 세워서 볼을 컨트롤 해주시면 안정적으로 볼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다리 리시브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공격수한테 볼을 천천히 배급하는 게 세터의 역할이거든요. 세터가 공을 천천히 주는 거는 저희 팀 공격수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시간을 벌 수 있겠죠. 어디다 쳐야 될지 그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세터 역할입니다. 그래서 볼을 최대한 차는 게 아니라 들어주시는 겁니다. 최대한 발이랑 볼이랑 맞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제가 뭐 전문 세터는 아니지만 연습하는 방법은 이렇게 네모난 칸이 있으면 칸 안에서 무릎 맞추시고 들어 올리시는 이렇게 요 연습만 하셔도 제자리에 볼 띄우는 연습 할 때 이 하체도 발달이 되고 컨트롤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시니까 처음 연습하실 때는 요 네모난 칸에서만 제기차기로만 계속 연습하시고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전술에 의해서 토스의 역할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낮게 공을 밀어주거나 아니면 뒤로 빼주거나 볼을 컨트롤하는 동작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뭐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저는 벽면에다가 타겟을 타겟을 그려 놓으시고 아까는 직상을 띄웠다면은 지금은 좀 잡아주시겠어요? 벽이라면은 그런 식으로 타겟을 정확하게 맞추시는 연습을 하시는 건데
맞추시는 연습을 하시는 건데 단순하게 타겟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무릎을 얼마만큼 굽히고 힘을 얼마만큼 줬을 때 저 타겟을 맞는지를 항상 몸으로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은 볼 컨트롤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시니까 단순하게 뭐 10개만 100개만 맞추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만큼 숙이고 얼마만큼 힘을 줬을 때 저만큼 가는지를 항상 생각하시고 운동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세타 특히 볼 컨트롤 하실 때 도움이 되시니까 제가 설명해 드린 이 두 가지 연습 방법만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 참고하셨다가 분류가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분류가 되는 게 서서차기, 그 다음에 뛰어차기, 그 다음 넘어차기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서서차기입니다. 우리가 서서차기에서도 몸의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어느 정도 강습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리고 몸의 형태만 달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보여드리는 거는 안축 밀어차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여드리는 거는 뭐가 틀린지 보세요. 공의 구질이 첫 번째는 차이점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구질이 공이 밀려나가는 걸 보셨죠? 두 번째는 감아서 나가는 걸 보셨죠? 그래서 가장 차이점은 큰 차이점은 그거고 몸의 변화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자기가 차고자 하는 방향으로 디딤발을 열어주시고 디딤발을 열어주신 방향으로 가슴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체 세우시고 하체 근력만으로 몸의 중심 부위를 차기보다는 밀어내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안쪽 밀어차기. 그리고 두 번째 보였던 거는 공에 임팩트 되는 순간은 정확하게 가운데가 아니고 공의 상단 부위를 발끝을 하늘 방향이 아니라 약간 앞으로 덮어서 감아차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신체 조건이 좋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신체 조건이 좋으신 분들은 하체 근력만으로도 공을 어느 정도 타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 조건이 좋으신 분들은 첫 번째 보여드린 톱법, 안축 밀어차기. 그 다음에 신체 조건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좀 빠르신 분들은 두 번째, 안축 감아차기를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데 저는 안축 밀어차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 선수가 안축 밀어차기를 잘 찬다고 해서 자기 몸에 저게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자기 몸이 어떤 형태의 분류에 속하는지를 빨리 판단하시고 감아차기를 할 건지 밀어차기를 할 건지를 선택하시는 게 공격 숙달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밀어차기 감아차기를 결정을 하셔서 연습하시는 게 좀 빨리 공격 습득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니까 두 가지 중에서 자기가 어디에 분류되는지를 빨리 판단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안축 밀어차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면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안축 밀어차기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하체 근력이 좋으신 분들 자기 타점에 왔을 때 공의 중심 부위를 발끝을 하늘 방향에서
어느 정도 타점에서 수평 스윙으로 공을 밀어내는 타법입니다. 시범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가마차기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찬 거는 엔드라인으로 공을 밀어내는 공격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운드를 이용해서 수비를 방해하는 동작, 서서차기에서 무슨 차기가 있죠? 귀걸이. 네? 귀걸이. 잘 하시는데 제가 질문만 드리면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상대팀 수비수의 바운드를 이용해서 수비를 방해하는 동작, A킥이 있겠죠. 그래서 A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는 공을 뒤에서 앞으로 밀어내는 동작이었다면 지금은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는 공격 방법입니다. 그래서 맞추시는 부위는 발라의 등이라고 그러죠. 안쪽보다 약간 위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맞추시는 거예요. 공의 윗부분을. 저는 시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A킥 같은 경우는 네트랑 떨어지면 찰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트랑 붙은 볼들, 네트 선상에 있는 볼들을 차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있습니다. 이 공격 방법은. 그래서 네트 선상에 뜬 볼, 세터랑 약속을 하셔갖고 네트 선상에 뜬 볼이라든지 아니면은 네트 선상에 토스된 볼들을 차는 발 말고 디딤발을 정렬을 맞추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정렬이 맞은 상태에서 그냥 차는 발이 위에서 아래로만 눌러주는 스윙만 나오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정렬 맞추시고 공이랑 왼발이랑 정렬 맞추시고 위에서 아래로 어느 정도 이게 숙달이 되시면은 임팩트 순간만 힘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임팩트 순간만 힘만 주시면 되고,